안녕하세요. 화가제 이고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대표 정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세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소세원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소세원을 좋아해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늦가을의 정취가 무르익고 있는 시기인데 지금 소세원에 가시면 그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소세원에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원에 대해 알아보려면 제일 먼저 누가 이 공간을 조성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세원을 잇게 했기 때문인데요. 소세원을 조성한 인물은 바로 조선시대 선비인 양산보입니다. 양산보는 조선 중기인 1503년부터 1557년까지 살았던 인물로 이 시기에 조선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그 격동의 중심에는 조광조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조광조가 바로 양산보의 스승입니다.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던 조광조가 반대파에 의해 유배를 가고 끝내 사약을 받고 죽임에 이르자 양산보는 벼슬길의 꿈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와 은둔처사가 됩니다. 그때가 1519년으로 양산보의 나이가 20살도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 이런 좌절을 겪은 그는 이후 끝까지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전라남도 담양에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양산보는 1519년 벼슬에 합격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다 하여 관직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스승인 조광조가 죽음을 당한 것이죠. 명석한 그의 마음속에는 이 피비린내 나는 세속을 떠나고 싶은 마음과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고자 하는 선비의 포부가 함께 공존했을 거예요. 이러한 그의 복잡한 심경이 무르익어 군자의 경지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소세원입니다. 소세원과 같은 한국적 정원의 형식을 별서 정원이라고 합니다. 별서는 별장의 뜻입니다. 이 별서 정원은 집 안에 만들어 놓는 정원이 아니고 그렇다고 골짜기 깊숙한 곳에 만드는 정원도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 인근에 적당히 조용하고 풍광 좋은 곳에 따로 조성하는 정원입니다. 고요하고 한가롭지만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는 않아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치인 것이죠. 복잡한 심경의 양산보는 일상과 탈일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 공간에서 한가함을 누리면서도 꾸준히 지역의 선비들과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처럼 물러섬과 나아감이 적절함을 꿈꾸었던 조선의 선비들의 특별한 지향이 별서 정원이라는 독특한 양식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세원의 소세는 어떤 뜻일까요? 소세의 소는 맑다는 뜻이고 쇠는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양산보의 호이기도 하죠. 세속과 이익에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군자의 품성을 지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산보는 담양으로 내려온 지 10여 년이 지난 후 소세원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평생 이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만큼 공간 곳곳에서 유학적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축물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은은한 바람소리를 담은 입구의 대나무 숲을 지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은 대봉대입니다. 초가지봉으로 되어 있는 소박한 정자의 모습인데요. 현재의 대봉대는 1985년 재건된 것입니다. 대봉대의 대는 기다린다는 뜻이고 봉은 봉황새를 뜻하며 대는 건축물의 형태를 지칭합니다. 즉 대봉대는 봉황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봉황은 전통적으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상소로운 새입니다. 반가운 손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봉황의 아이콘을 사용하여 대봉대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이 대봉대 옆에는 오동나무와 대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이는 봉황이 오동나무 아니면 둥지를 짓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는 재미있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대봉대를 지나면 맑은 계곡물의 청명한 소리와 함께 물이 흐르는 나무를 마주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인데요. 일부러 만들었다기보다 마치 이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나무가 물을 건너도록 도와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를 보여줍니다. 이 물줄기 옆에 놓인 다리를 건너면 소세원의 주요 건축물인 강풍각과 제월당이 위아래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풍각과 제월당의 이름은 함께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우선 광풍은 맑은 바람, 제월은 비견 후의 달이라는 뜻입니다. 즉, 광풍 제월이란 맑게 부는 바람과 비견 후의 달이란 뜻이지요. 소세와 같이 높은 성품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이는 송나라 대문학가였던 황정견이 그 시대의 유학자 주도니의 성품을 평가하면서 광풍제월이란 말을 쓴 것에서 유래합니다. 주도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소개해드리는 영상이 있으니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풍제월에서 이름을 딴 광풍각과 제월당이 이 아름다운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데요. 광풍각은 소세원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흐르는 계곡물을 앞에 두고 아름다운 경관을 흠뻑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랑채 같은 역할을 했던 곳으로 당시 저명한 지역의 선비였던 김인우, 기대승, 정철 등이 소세원을 찾아와 양산부와 함께 교류하면서 이 광풍각에서 담소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광풍각이 사랑채와 같았다면 위에 위치한 제월당은 안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거진 숲 사이로 살짝 숨겨진 이곳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팔짝 지붕의 기와 형태의 건물입니다. 주인은 이곳에 머물며 달빛 아래에서 조용하게 독서하고 소세원이 내려다 보이는 풍광 안에서 마음을 가다듬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소세원 안에는 여러 유학적 코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을 띤 소세원의 공간들 안에 이런 의도들이 스며들어 있다니 무척 놀랍습니다. 소세원 속에는 이처럼 자연의 아름다움과 선비의 경지가 함께 담겨 있어 우리들에게 이토록 사랑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와 그 안의 주요 건축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산보의 경지가 자연과 어우러져 표현된 이 아름다움은 그 이름처럼 우리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소세원에 담긴 한국적 미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